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죠.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멀고 먼 왕국에서 3명의 아름다운 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왕인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무도회를 개최하곤 했는데 딸들이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공주들은 모두 다 춤을 잘 췄지만 막내 공주는 그렇게 언니들처럼 잘 추지 못했어요. 춤출 때 좀 더 우아하게 해보면 어떤 의미야? 어린 공주는 우아하게 춤추는 법을 몰랐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죠. 손님들마저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춤을 구경했고 심지어 그녀를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저 춤이 무슨 춤이야? 아니 왜 저렇게 춤을 출까? 난 다시 춤을 안 출 거야. 미아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버렸죠. 그리고는 숲속의 오두막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어떻게 하면 잘 출까를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오두막을 지나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우아하고도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죠. 달빛 아래서요. 미아는 그가 존경스러워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미아는 갑자기 다람쥐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다람쥐가 발밑으로 달려들었거든요. 뭐였지? 남자는 춤을 추다 멈췄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괜찮으세요, 아가씨? 네, 괜찮아요. 다람쥐가 지나가서 놀랐어요. 다람쥐들의 본성이랍니다. 너무 무서워 마세요. 미아는 그에게 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추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는 신고 있던 신발을 보여주었어요. 전 신발을 만들어요. 귀한 재료로 만든 마법의 춤 신발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밤 숲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신발이 필요해요. 남자는 그의 가방에서 마법의 신발 3켤레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미아 앞에 놓아주었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자, 이제 3켤레의 마법 신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발마다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신발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바꿔버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미아는 즉시 눈을 꼭 감았어요. 한편 그 구두 장수는 어떤 신발을 미아가 선택하게 될지 운에 맡기기 위해 신발을 바꿨어요. 이제 구두를 한 켤레 골라보세요. 제발 무도회에서 가장 우아한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세요. 미아는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빛나는 빨간 구두를 골랐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당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반드시 보름달이 떴을 때만 그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마법 구두를 벗을 수 없게 될 거랍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미아는 신이 나서 마법의 구두를 갖고서 궁전으로 다시 갔어요. 공주들은 그녀의 동생 미아를 보고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미아, 어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네 손에 든 건 뭐니? 뭐? 아니야, 아무것도. 궁전의 무도회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미아의 언니들은 아주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늘 그렇듯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서요. 막내 공주 미아는 바로 구두 장수에게서 받은 그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아름답게 춤을 추었어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언니들과 손님들조차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죠. 엄청난데? 정말 잘하는데? 너무 아름답다. 미아를 향해 찬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구두 장수가 말한 법칙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사실 그날 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뜨지 않았어요. 마침 춤을 추던 미아 공주가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마법 구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무도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미야! 안 돼! 안 돼! 미야가 사라졌어! 웬일이야? 미야는 눈을 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거실에 있던 가장 큰 거울 앞에 서봤어요. 그러자 자신이 신고 있는 마법 구두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없이 말이죠. 내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이 구두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발에 붙어버리고 말았네. 어서 그 구두 장소를 찾아야겠어. 아무도 미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모두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무도회장을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미아는 곧장 무도회장을 뛰쳐나갔어요. 언니들은 그녀를 따라갔지요. 깊은 밤 어두운 숲속을 지나며 세 자매가 걷고 있었어요. 공주들이 오두막 근처에 다다르자 그 구두 장수를 발견했어요. 이 남자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지? 구두도 미아 거랑 같아. 더구나 가방도 구두로 가득해. 미아의 언니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문을 깨려면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답니다. 미아는 너무 슬퍼서 다시 쉴 새 없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해결책이 더 있긴 해요. 그치만 그 방법은 마법 구두의 힘을 잃게 만들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구두가 돼요. 그래도 원하면 제 말대로 해요. 발을 3번 쳐봐요. 미아는 사라지는 것보다 이 마법 구두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을 모아서 3번 쳤어요. 앞에는 구두 장수, 뒤에는 미아 공주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우물바닥으로 갔어요. 구두 장수는 우물바닥으로 뛰어내렸어요. 이를 본 공주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잠시 후 구두 장수는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서요. 지금부터 저는 이 보름달 먼지를 구두에 뿌리고 주문을 깰 겁니다. 그 구두 장수가 마법 구두를 향해 보름달 먼지를 뿌리자마자 정말로 주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아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언니들은 곧장 미아를 껴안아 주었어요. 미아, 춤을 우아하게 추려고 마법에 걸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한 방식대로 춤추잖아. 맞아 언니. 고마워요 구두 장수님. 고마워요 정말. 그날 이후 작은 공주 미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춤을 추었답니다. 항상 그녀가 꿈꾸던 대로요. 옛날 행복으로 가득한 왕국이 있었어. 그리고 그 왕국에 사는 왕과 왕비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 왕과 왕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왕과 왕비는 나를 환히 비추는 태양처럼 밝고 예쁜 딸을 얻는 축복을 받았지. 그래서 작은 공주의 이름을 선샤인이라 지어줬어. 왕과 왕비는 너무나 기뻤고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큰 연회를 열기로 했지. 신비의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 모두 초대했어. 그런데 왕과 왕비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뭐야. 특별한 한 요정을 초대하는 것을 잊었지 뭐야. 왕국의 모든 이들과 왕과 왕비의 이웃 왕국에서는 선샤인에게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빌어주었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2명의 요정들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선샤인에게 주고 있었지. 공주가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말이야. 마지막으로 3명의 요정만이 선물을 주기 위해 남았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이 항상 공주와 함께하기에.
나의 선물은 변치 않는 행복이야. 공주에겐 슬픔이 없을 거고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정이 공주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무도회장 전체가 푸르스름한 연기로 뒤덮이더니 곧 연기가 사라지며 검은 요정이 나타나지 뭐야? 왕은 이 아름다운 의식을 망친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어.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 바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검은 요정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구나. 왕국의 모든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요정들까지도 말이야. 아쉽게도 나만 빠졌군. 왕은 초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공주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겠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야. 너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것이다. 하지만 너의 16번째 생일 해가 지기 직전 너의 손은 바늘에 찔려 영원히 죽게 될 거다. 저 마녀를 잡아라! 하지만 마녀는 사악한 웃음을 남기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기 위해 왔어. 이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강력하진 않았지만 마녀의 저주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어. 난 이 저주를 막을 순 없어.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저주에 걸렸을 때 죽지 않는 대신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게 되면 깨어나게 될 거야. 왕은 바늘이나 재봉틀 바늘과 닮은 그 어떤 것이든 저주를 막기 위해 모두 모아 성 안뜰에서 불태워버렸지. 요정들의 축복 덕택에 공주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냥한 아이로 아름답게 성장했어.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새 요정에게 선샤인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어려운 임무를 지시했어. 왜냐하면 선샤인은 새 요정 이외엔 누구와도 만나면 안 되었기 때문이야. 선샤인은 수호 요정들과 함께 매우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어. 마침내 공주 선샤인의 16번째 생일날이 되었지. 검은 요정의 저주는 해가 진 후에는 풀리게 될 테니까 그 전에 왕과 왕비는 저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어. 하지만 저주에 걸릴 것 같아 여전히 걱정스러웠지. 왕과 왕비는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방에다 그녀를 가둬버렸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공주는 방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 그런데 갑자기 벽에 문이 생기더니 난생 처음 본 문 앞에서 공주는 최면에 걸린 듯 이상한 소리를 따라 들어가고 말았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호기심으로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방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여자가 있지 뭐야? 공주는 마법에 걸린 듯 등을 돌린 채 재봉틀을 돌리는 여자 쪽으로 갔어. 그리고 해질 무렵 공주가 바늘에 손을 뻗는 순간 바늘에 손이 다 검은 요정의 마법에 걸려버렸지 뭐야? 공주는 바로 쓰러지더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버렸어. 공주는 16번째 생일 해질녘에 검은 요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던 거야.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고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 눕혔어.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알려지게 된 거지. 왕과 왕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성에 있는 모두를 잠들게 하기로 결정했단다.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말이야. 어느덧 100년이 흘렀고 어느 날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다 가시덤불에 뒤덮인 성을 보았어. 왕자의 부하가 성과 숲속의 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 왕자는 정말로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지. 그런데 가시덤불들이 너무나 두꺼워서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 칼을 뽑아든 왕자는 덤불들을 해치고 나가기 시작했지. 덤불들을 해치고 나와 마침내 문에 다다랐을 때 문 옆에 잠든 경비병들을 보았어. 그리고 문을 열자 여기저기 바닥 곳곳에 잠든 사람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지. 왕자는 성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왕의 방에 들어가 보았어. 왕과 왕비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방에서 반쯤 열려진 문이 보였어.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침대에 정말로 공주가 잠들어 있지 뭐야. 왕자는 바로 침대 옆으로 갔어.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속삭였지. 당신이 그 유명한 숲속의 미녀군요. 아름다워요. 한눈에 홀딱 빠져버린 왕자가 공주에게 속삭이고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 그러자 공주가 눈을 떴고 자신을 바라보는 잘생긴 왕자와 눈이 마주쳤어. 공주가 깨어나자 지난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던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왕과 왕비는 공주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단다. 그들의 아름다운 딸이 깨어나 있었던 거야. 왕자는 숲속에 잠자는 공주에게 청혼했고 공주는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어. 왕도 물론 자신의 딸과 왕국을 구해준 왕자를 축복해줬지. 왕자와 공주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인자하신 신데렐라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퍼피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새엄마에게는 자신과 꼭 닮은 건방지고 질투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심지어 머리빗 하나 때문에도 몇 시간씩 싸우곤 했죠.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내 거야. 내놓으라고. 아니거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새엄마는 이때다 싶어 불쌍하고 가여운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집안 대청소하기, 벽난로에 장작 옮겨다 놓기, 식사 준비하기로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바빴죠. 그렇게 신데렐라는 열심히 일했지만 새엄마와 딸들은 무정하고 거만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신데렐라는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따로 잘래요, 엄마. 너무 더러워요. 신데렐라, 예쁜 언니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든지 하려무나.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럽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는 가끔씩 새하얀 비둘기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 귀여운 비둘기야. 며칠이 지나고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2마리의 작은 생쥐를 만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 나는 제다야. 안녕, 나는 모짜렐라라고 해. 아, 나는 신데렐라야. 얘들아, 너희들 치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가져다 줄게. 신난다. 아, 배고파. 며칠 동안 부엌 근처에는 어신도 하지 못했어. 맞아. 아래층에 심술궂은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거든. 그건 못된 고양이 파푸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술궂은 고양이 파푸는 쥐구멍 앞에서 체다와 모짜렐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아먹으려고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치즈를 가지고는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엄마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세웠어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아침으로 먹으려고 치즈를 좀 가져왔어요. 엄마! 신데렐라가 우리 치즈 훔쳤어요. 치즈를 훔쳤다고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너 정말 나쁜 애구나. 하지만 그때 신데렐라의 나쁜 언니들을 겁주려고 작은 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쥐가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싫어! 쥐가 두 마리나 있어! 새엄마가 막 쥐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왕궁의 대사가 도착한 거죠. 왕자님께서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를 여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숙녀분들은 이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 제자벨과 카산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멋진 무도회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도 딸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멋진 드레스를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다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불쌍하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으셨던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즐넛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리아벨이야.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슬퍼하지 마렴, 신데렐라야. 내가 지금 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기렴. 다른 것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니 어서 호박 하나만 가져다 주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정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호박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차로, 두 생쥐 친구들은 멋진 말들로, 새하얀 비둘기는 멋지게 차려입은 마부로 변신시켰답니다. 신데렐라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정님? 요정은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멋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죠. 내가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고마워요, 요정님.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시간이야. 서둘러. 무도회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당부를 했어요. 반드시 밤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두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고 말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드디어 궁전으로 향해 갔어요. 마침내 마부는 큰 궁전 앞에 마차를 세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의 마법 같은 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계가 막 12시 종을 치려고 할 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재빨리 궁전 밖으로 내달렸어요. 어딜 가는 거요? 난 당신의 이름조차 몰라요. 신데렐라는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유리구두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던 신데렐라는 있는 힘껏 마차로 달려가 궁전을 떠나버렸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어라.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서라도 말이다.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리오 왕자와 함께했던 마법 같았던 밤을 생각하며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리오 왕자님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리오 왕자는 궁전 옆에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저택으로 모여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도 저택으로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데려가 주지 않았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신데렐라야. 그 유리구두가 너의 것일 리가 없잖아? 그 유리구두는 카산드라나 나한테 맞지. 너는 아니지. 하지만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두 딸과 저택으로 떠났답니다. 당연히 유리구두는 카산드라의 발에도 제자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왜 안 되냐? 살쪘나?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모짜렐라와 체다 덕분에 신데렐라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있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다가갔어요. 신데렐라가 막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을 때 마침 리오 왕자가 들어왔어요. 멈춰라, 꼼짝마. 유리구두를 망가뜨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 유리구두예요. 저한테 꼭 맞아요. 제 친구 말이 맞아요. 신데렐라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 있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어요. 당신 정말로요. 그날 밤 신데렐라 거였죠.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날 밤 나와 함께 춤췄던 바로 그 아름다운 숙녀였군요. 이름을 말해주겠소? 저의 이름은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멋진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